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LB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혜성과 이정우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와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의 최근 경기 소식,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도전과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성, 26, LA 다저스 스프링 트레이닝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오타니 쇼헤이를 필두로 슈퍼스타들이 넘치는 다저스에서 김혜성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8일 이하 한국 시간 다저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핵심 스토리라인 3가지 꼽았다. 일본에서 넘어온 괴물 투수 사사키 로키, 불펜 구성과 함께 김혜성의 행보가 다저스의 핵심 스토리라인으로 선정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김혜성을 다룬 MLB.com은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혜성의 적응을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혜성은 시범 경기에서 12타수 1안타를 기록 중이다. 안타 1개는 지난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내야 안타였다며 다저스에 와서 스윙을 조정하고 있는 김혜성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은 스스로 여기 와서 경쟁에 자신을 걸었고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진행 중이고 지금 당장 결정 내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타격이라고 말했다. 시범 경기 5경기에서 김혜성은 타율 8푼 3리, 12타수 1안타, 로블렛 2개를 얻는 동안 삼진만 5개를 당했다. 스몰 샘플이지만 시원한 타구가 나오지 않고 있어 개막 로스터 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캠프 시작 후 상하체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타격 폼과 스윙 궤도까지 뜯어고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MLB.com은 김혜성이 개막 로스터에 들어가지 못하면 토미 에드먼이 2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2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2루수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며 그렇게 되면 앤디 파에스, 제임스 아웃맨이 중견수로 뛸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고 전망했다. 김혜성이 남은 시범 경기에서 타격 반등을 이루지 못하면 주전 중견수로 시작할 예정이었던 에드먼이 2루로 들어오고 중견수 자리에 파에스나 아웃맨이 들어갈 수 있다. 로스터 끝자리를 두고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아웃맨도 시범 경기에서 타율 1할 5푼 4리, 13타수 2안타, 원볼넷 9삼진으로 부진한 게 김혜성에겐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MLB.com은 다저스는 2루수, 중견수로서 김혜성의 수비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KBO에선 중견수로 뛰지 않았지만 어릴 때 경험이 있다며 다저스는 김혜성이 수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유격수로 실책 2개를 범했지만 주 포지션은 2루는 안정적이고 중견수 수비도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어 웬만큼 치면 26인 개막 로스터에 승선할 가능성이 높다. 다저스는 내달 18에서 19일 도쿄돔에서 시카고 컵스와 MLB 월드투어 도쿄 시리즈 개막 2연전으로 인해 다른 팀보다 시즌을 열흘이나 빠르다. 그만큼 시즌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범 경기도 12경기 남았다. 그 사이 김혜성의 방망이가 살아나야 한다. 스포츠워치 등 일본 언론들은 28일 이하 한국 시간 LA 다저스 내야수 미겔 로하스가 사사키 로키와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김혜성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로하스가 지난 27일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 그리고 김혜성 등 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로하스는 스포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로키, 사사키와 김혜성만 초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쇼헤이, 오타니도 함께하면 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통역을 맡고 있는 윌 아이어튼에게 함께 갈래? 라고 물어봤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트레이너 통역 등 여러 명과 함께 가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2014년 다저스에서 데뷔했지만 대부분의 커리어를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보낸 뒤 2023년 다저스로 돌아온 로하스.
주전 내야수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내야 전천후 선수로서 팀의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더가웃 리더 역할을 하면서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 등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다저스의 중심을 잡고 있다. 2023년 다저스로 돌아온 뒤 2년 보장 $1,100만 연장 계약을 맺었고 2025년 $500만 팀 옵션이 걸려 있었다. 지난해 103경기 타율 2할 8푼 3리, 307타수 87안타, 6홈런 36타점 OPS .748위 성적을 남겼다.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했고 다저스도 그라운드 안팎의 기여도를 인정해 $500만 팀 옵션을 실행했다. 로하스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등번호를 양보하는 등 신입생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번 식사 자리의 이유는 김혜성도 포함돼 있었다. 3+2년 총액 $2,200만, 3년 보장 $1,250만 계약을 맺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김혜성은 혹독한 적응기를 겪고 있다. 김혜성은 5경기 출장에 12타수 1안타 2볼 넷 5삼진, 타율 8푼 3리에 그치고 있다. 1안타도 발로 만든 내야 안타다. 외야로 뻗어나가는 시원한 안타성 타구는 없었다. 브랜든 고메스 단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 모두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 생존을 장담하지 않았다. 스프링 캠프 시작을 앞두고 구단의 주도하에 타격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바꿨는데 적응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김혜성의 편이 아닌 상황이다. 로하스도 메이저리그 적응에 힘겨워하는 김혜성이 신경 쓰였다. 로하스는 특히 지금은 김혜성이 신경 쓰인다. 그가 팀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다저스 같은 팀에 합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팀에 잘 녹아들면 그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김혜성을 걱정했다. 로하스는 김혜성의 내야 포지션 경쟁자나 다름없다. 하지만 내야진의 최고참으로 큰 형님 노릇을 하며 리더로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보듬고 있다. 김혜성과 함께 합류한 사사키에 대해서도 사사키도 김혜성과 마찬가지다. 특히 사사키는 매우 젊고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가능한 더 잘 챙겨주고 싶다. 물론 오타니와 야마모토도 그를 잘 돌봐줄 것이지만 나 역시도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라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에게 더 신경 써주고 싶다. 그들이 적응하면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식사 자리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식사 자리가 모두 끝난 뒤 계산은 누가 했을까? $7억 남자 오타니가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할 것. 하지만 로하스는 내가 초대한 자리니까 내가 전부 계산했다. 오타니가 내가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낼 것이다라며 내가 계산했다. 라고 웃었다. LA 다저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생존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비슷한 입지에서 로스터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경쟁자들은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다저스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 다저네이션은 28일 이하 한국 시간 다저스의 개막 로스터에 관해 5가지 대담한 예측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김혜성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고 꼽았다. 매체는 다저스가 일본에서 시즌을 시작하기까지 딱 3주가 남은 시점에서 개막 로스터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로스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5가지를 예상했다. 다저네이션은 김혜성에 대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대담하지는 않지만 김혜성의 3년 $1,250만 계약을 고려하면 여전히 놀라운 일이다라며 다저스는 그가 메이저리그 투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저스는 김혜성을 마이너리그에서 적응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려고 한다고 전망했다. 김혜성은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에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김혜성은 5경기 출장에 12타수 1안타 2볼 넷 5삼진, 타율 8푼 3리에 그치고 있다. 1안타도 발로 만든 내야 안타다. 외야로 뻗어나가는 시원한 안타성 타구는 없었다. 무엇보다 김혜성의 타구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지에서는 김혜성이 95마일, 약 152.9km 이상의 강한 타구가 단 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혜성을 위한 변명은 있다. 스프링 캠프 시작과 동시에 다저스 구단 주도하에 타격 메커니즘과 폼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
새로운 타격 폼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적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수정이다. 김혜성은 지난 27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가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OSEN과의 인터뷰에서 타격폼 수정 과정에 대해 스윙 궤도의 변화도 있고 하체 쪽도 그렇고 좀 많이 바꾸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이 바꾼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안 좋으니까 바꾸는 거니까 라고 답했다. 현재 과정에 대해 쉽지 않다 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타의 타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안타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자 답답함은 배가 되고 있다. 매체는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면 주전 2루수로 토미 에드먼, 중견수로는 앤디 파에스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저네이션은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 가면 럭스가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돼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2루수가 필요하다. 올해 중견수로 예상된 에드먼이 2루수로 뛸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 자리를 잡는 동안 에드먼이 내야로 복귀할 것이고 파에스는 중견수로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또 에드먼이 중견수로 뛸 경우에는 키케 에르난데스와 크리스 테일러가 2루수 기회를 얻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면 27일 밀워키전 홈런을 친 파에스가 다저스와 함께할 길이 열린다. 파에스는 지난해 116경기에 출장해 13홈런, 46타점, OPS 712, 타율 .248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주전 2루수 및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분류된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이 다른 로스터 경쟁자들은 인상적인 맹타를 펼치고 있다. 베테랑 내야수 미겔 로하스는 스프링 캠프 타율 5할, 10타수 5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 중이다. 원조 유틸리티 자원인 크리스 테일러도 타율 2할 7푼 3리, 11타수 3안타로 괜찮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외야수 앤디 파에스도 홈런포를 가동했고 매체에서 언급한 에디 로사리오는 초청 선수 자격이지만 김혜성을 대신할 좌타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다. 타율 2할, 10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으로 활약 중이다. LA 다저스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스프링 트레이닝 시범 경기 초반부터 마이너리그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저스 담당 기자가 김혜성이 타격을 조정하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비롯됐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26일 시애틀과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 인터뷰에서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혜성의 유일한 물음표로 타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너리그행을 완전 부정하지는 않는 답변을 했다. 로버츠 감독에게 김혜성의 마이너리그행 가능성을 질문한 이는 다저스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럼킷 기자였다. 그는 로버츠 감독에게 김혜성이 공격적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에게 한 가지 물음표가 있다면 타격이다. 경쟁은 한국과 여기는 다르다. 타격을 조정 중이다. 여기에 더 쉽게 적응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약간의 스윙 변화를 노력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와서 경쟁하는 것에 자신을 배팅에 걸었다. 지금 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이다. 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의문시하는 것이 있다면 타격이다. 고 덧붙였다. 로버츠 감독이 딱 잘라 말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있던 다저스 담당 기자들은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전망이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로버츠 감독에게 질문한 플럼킷 기자는 김혜성에 대해 그가 메이저리그로 점프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김혜성이 메이저리그에서 마주쳐야 될 하이 퀄리티 투구에 적응하기 위해 타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 트레이닝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시범 경기에서 MLB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 타격폼 조정에 더 긴 시간을 갖고 마이너리그에서 충분히 적응기를 갖고 올라와야 할 것으로 봤다. 또 그는
다저스는 김혜성이 KBO 투구를 상대하고 MLB로 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마이너리그에서 중간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김혜성이 마이너리그에 있는 동안 다저스 로스터에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김혜성과 포지션 경쟁을 하고 있는 크리스 테일러, 키케 에르난데스, 앤디 파에스, 제임스 아웃맨 등을 로스터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다. 시범 경기 초반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이에 김혜성은 맞는 말이다. 지금 시범 경기 타율이 1할도 안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 감독님에게 엔트리에 넣어주세요 할 수는 없지 않나.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감독님이 엔트리에 필요하겠다 싶으면 넣고 필요 없으면 안 넣을 거다. 내가 할 것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남은 경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동안 잘해서 꼭 엔트리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보였다. 김혜성은 27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 경기에 7번 2루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5회 말 교체됐다. 시범 경기 타율은 8푼 3리, 12타수 1안타로 떨어졌다. 김혜성은 3회 선두타자로 나서 오후한 투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초구 93마일, 149.7km 직구를 때렸는데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에서 3동점인 4회 1사 2루에서 김혜성은 다시 만난 로드리게스 상대로 볼카운트 투볼에서 투스트라이크에서 3루수 땅볼 아웃으로 물러났다. 김혜성은 5회 1사 후 우완 투수 그랜드 앤더슨을 상대로 투볼에서 투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후 5회 말 수비 때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김혜성은 28일 콜로라도와 시범 경기에는 결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가 환상적인 호수비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해 점프 캐치를 하다가 펜스에 부딪혀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던 이정우의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에 모두들 놀랐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정우는 28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메리너스와 시범 경기에 3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2타수 무안타 원볼넷 1삼진 1득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 이로써 이정우의 시범 경기 성적은 9타수 2안타, 타율 .22, 1홈런 1타점 3득점 2볼넷 3삼진이 됐다. 수비에서 이정우는 모두를 놀래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4회 말 2-4-1루 상황이었다. 시애틀의 라이언 블리스가 친 타구는 우중간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안타성 타구였다. 이정우는 재빨리 달려가 마지막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잡아냈다. 타구를 잡고서 그라운드에서 한 바퀴 몸을 굴렀다. 지난해 치명적인 어깨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허슬 플레이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캠프에서 이정우에게 다이빙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정우는 타구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어깨가 먼저 부딪히는 다이빙이 아닌 다리로 하는 슬라이딩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심판의 아웃, 세이프 콜이 늦게 나오자 이정우는 일단 내야수에게 공을 던져 중계 플레이를 했다. 1루 주자는 홈까지 뛰었고 타자는 3루까지 달려갔다. 이후 1루 심이 아웃콜을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심이 그라운드에 모였다. 잠시 후에 심판진은 아웃에서 안타 1타점 3루타로 판정을 번복했다. 오심이었다. 판정 번복 이후 샌프란시스코 구단 홍보 직원은 취재지에게 이정우가 노바운드로 잡아내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쉬워했다. 경기 후 메이저리그 통산 1597승의 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다이빙 캐치 장면에 긴장하지 않았는지 묻자 살짝 웃으며 약간 긴장했다. 그러나 그가 캐치해냈다. 고 말하며 심판의 판정 번복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멜빈 감독은 아웃에서 1타점 3루타로 번복된 후에 1루 심에게 잠깐 어필을 했다. 멜빈 감독은 3명의 심판은 그들이 공이 그라운드에 떨어진 것을 봤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모두 틀렸다. 처음 콜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틀렸다. 고 말했다. 이어 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수비에 대해 정말 훌륭한 플레이였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이고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본능에 의해 점프하고 본능에 의해 다이빙을 하는 것이다. 고 칭찬했다. 이정우는 타석에서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매 타석 의미 있었다. 1회 1사 2루에서 이정우는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 상대로 원볼에서 2구째 96.9마일 155.9km 직구를 때렸는데 타구는 우익수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내는 큰 뜬공 타구였다. 맞바람에 막혀 펜스 앞에서 잡힌 것. 이날 강하게 부는 바람만 없었더라면 홈런이 됐을 수도 있는 타구였다. 2사 1점이 루에서 우완 에두아르 바자르도를 상대했다. 풀카운트에서 6구 바깥쪽 슬라이더 83마일에 루킹 삼진을 당했다. 경기 후 이정우는 변화구가 조금씩 잘 보인다. 낮을 줄 알았는데 슬라이더가 종으로 떨어지지 않고 횡으로 떨어져 존에 들어왔다. 고 말했다. 1에서 1동점인 5회 초 1-4-1루에서 후지나미 신타로를 상대했고 무려 10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골라 나갔다. 최고 98.2마일의 포심, 최고 96마일의 스플리터, 84마일 커터 등을 상대하며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후 마토스가 한가운데 펜스를 맞는 2루타를 때렸고 이정우는 1루에서 홈까지 바람처럼 질주해 득점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가 억가를 2번이나 당했다. 홈런 타구는 맞바람에 막혀 펜스 앞에서 잡혔고 환상적인 슈퍼캐치는 심판의 오심으로 아웃에서 안타로 번복됐다. 이정우는 28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시애틀 메리너스와 시범 경기에 3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전날 경기에 이어 이틀 연속 출장한 이정우는 2타수 무안타원 볼넷 1득점을 기록하고 5회 말 수비 때 교체됐다. 비록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홈런성 타구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혔고 빠른 발로 멋진 슬라이딩 캐치를 했다. 10구까지 가는 집중력을 발휘해 볼넷으로 출루. 후속 타자의 2루타 때 1루에서 홈까지 쏜살같이 질주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 좌익수, 마르코 루치아노, 지명타자, 이정호, 중견수, 루이스 마토스, 우익수, 샘 허프, 포수, 브렛 와이즐리, 이루수, 케이시 슈미트, 포수, 웨이드 맥클러, 좌익수, 크리스티안 코스, 유격수, 가 선발 라인업으로 출장했다. 선발 투수는 랜든 루프. 1회 초 샌프란시스코 공격, 리드오프 웨이드 주니어가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후 투수의 1루 견제구가 뒤로 빠지면서 주자는 2루로 진루했다. 무사 2루에서 루치아노는 헛스윙 삼진 아웃. 1-4-2루에서 이정우는 시애틀 선발 투수 우완 브라이스 밀러를 상대했다. 밀러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31경기 선발 등판에 12승 8패 평균 자책점 2.94를 기록했다. 이정우는 초고 높은 직구 96.7마일을 볼로 골라냈고 2구째 96.9마일 155.9km 직구를 때렸다. 하드히트로 제대로 맞은 타구는 우측 담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이날 야구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타구는 바람에 막혀 우익수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냈다. 3회 초 샌프란시스코는 투아웃 이후에 웨이드 주니어가 볼넷을 골랐다. 루치아노도 연속 볼넷으로 출루했다. 2-4-1점이 루찬스에서 이정우는 우완 투수 에두아르 바자르도를 상대했다. 초구 슬라이더, 2구 직구가 모두 볼이었다. 3구는 한가운데 직구 스트라이크, 4구와 5구를 때렸으나 파울이 됐다. 6구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 83마일의 배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해 삼진을 당했다. 1에서 1동점인 5회 초 이정우는 1-4-1루에서 일본인 투수 후지나미 신타로를 상대했다. 원볼에서 원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98.2마일 싱커에 헛스윙을 했다. 4구는 볼, 이후 파울 3개를 잇따라 때려냈다. 8구째 볼이 됐고 9구는 다시 파울을 때렸다. 10구째 바깥쪽 볼을 골라내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후 마토스가 한가운데 펜스를 맞는 2루타를 때렸고 이정우는 1루에서 홈까지 바람처럼 달려서 득점을 올렸다. 2경기 연속 득점,
샌프란시스코는 3에서 1로 역전했다. 이정우는 수비에서도 억가를 당했다. 4회 말 2-4-1 루에서 블리스가 친 우중간 타구에 빠른 발로 달려가 마지막에 슬라이딩하면서 잡아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쳤던 이정우의 몸을 사리지 않은 호수비였다. 심판의 판정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 이정우는 넥스트 플레이로 내야로 송구했다. 시애틀 1루 주자와 타자는 이정우가 노바운드로 잡은 줄 모르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잠시 후 심판이 아웃 판정을 내렸고 이정우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심이 그라운드에 모여서 합의 판정에 들어갔다. 잠시 논의 후에 심판진은 아웃에서 안타로 판정을 번복했다. 1루 주자는 득점, 타자 주자는 3루 진루로 판정을 내렸다. 교체 후 이정우는 노바운드로 잡았다. 코칭 스태프도 바로잡은 영상을 확인했다고 하더라. 시범 경기라 그냥 넘어갔다. 고 웃으며 말했다. 이정우의 슈퍼캐치는 기록에는 남지 않게 됐다. 오늘 MLB 한국 선수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김혜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